파트 2의 챕터 6 기본 차원과 단위 영어로 하면요 Fundamental Dimension and Unit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목표는 이제 Engineering Problem and Fundamental Dimension에서 공학 문제와 그리고 기본 차원이 되겠습니다. 디멘전 7개의 기본 차원이 있는데 요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이 차원들과 공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 차원들을 나타내는 이제 수치로 나타낼 때 우리가 써야 되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Systems of Unit 요 내용들을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그 유닛 사이에서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fit하고 meet하고 어떻게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디멘전이 어떤 수식에 들어있는 디멘전이 차원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dimensional homogeneity. 그리고 numerical한 그 해결과 그리고 symbolic solution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효 숫자가 무엇인지, 다음에는 공학 요소화 시스템, 그리고 공학에 사용되는 물리 법칙과 관찰 이런 내용들, 그리고 기본 차원에서의 공학 기본 개념과 설계 변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차원입니다. Fundamental Dimension. 자, Dimension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닛은 단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그리고 폭이 얼마나 넓은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길이 차원이 필요하죠. 길이에 대한 디멘전 차원이 필요하고요. 몇 살이니?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니? 이런 것들은 시간에 대한 어떤 표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차원이 필요합니다. 시간 디멘전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계와 우리 주변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물리량, quantity 또는 물리 차원, 디멘전들이 필요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디멘전으로 표현하고 또한 이러한 차원을 이제 수치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척도를 나타낸다든지 분할할 방법이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들이 필요한 거죠. 단위 유닛이라는 것은 물리 차원을 적당하게 스케일하거나 또는 분할하는 방법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단위의 개념이 생겼고요. 물리 차원을 적당하게 분할함으로써 물리량을 우리가 기술할 때 편리한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들이 한 19살, 20살 정도 되는데 이 나이를 19년, 19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이거를 초로 나타낸다고 하면요. 엄청 큰 숫자를 사용해야 돼서 불편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적당한 단위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게요. 7가지 그 기본 fundamental dimension, 기본 그 차원이 있습니다. 또는 뭐 기초 차원, base dimension 이렇게 하는데 자연계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길이 차원, length, 그리고 질량, mass 차원, 그리고 시간, time 차원, 그리고 온도, temperature 차원, 그 다음에 전류, electric current 차원, 그리고 amount of substance에서 어떤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그러한 차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빛의 밝기 같은 것들을 하는 luminous intensity에서 광도라는 이런 7가지 기본 차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요, 여기 하나하나 기본 차원들을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공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렇게 이제 설명들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 차원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기본 차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거 관련되는 것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쓰는 유닛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단위계 Systems of Unit.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위계에는 요 3가지가 있어요. 국제표준 단위계에서 International System of Unit에서 SI Unit 여러분 들어봤을 거고요. 영국 중력 단위계에서 British Gravitational System of Unit에서 BG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또 US 단위계에서 US Customary Unit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가면 뭐 feet, inch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질량 대신에 파운드를 많이 씁니다. 그 공학하는 엔지니어들도
이 US 단위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 SI 유닛과 여기 나오는 US 단위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단위계로 주어든 이 다른 단위계로 여러분들이 변환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국제표준 단위계 SI는요.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위계고 이거의 예로는 뭐 킬로그램, 뉴턴, 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977년도에 뭐 미터, 킬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가 이루어졌고 1832년 세컨드, 1954년 전기적인 거 암페어, 그리고 온도, 켈빈, 그리고 칸델라 이거는 광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1971년 몰, 그 물량에 대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되었고 최근에 2019년도에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몰 이런 것들을 새로운 변하지 않는 물리 상수를 이용해서 재정의를 했습니다. 즉 이걸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계가 어떤 픽스된 하나라기보다는 이 과학자들 통해서 전문가들 통해서 이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준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SI 기본 단위계를 한번 보면 물리적인 그 양에는 length가 있어요. 그 미터를 쓰고 이름은 미터라고 됐고 심볼은 small m으로 씁니다. 사람의 키가 뭐 한 1.6에서 2m 정도 된다는 거고 mass는 킬로그램 쓸 때 심볼은 kg를 소문자로 씁니다. 대강 사람들의 몸무게가 50에서 한 120kg 사이에 있다는 거고요. time 그죠? 요거는 second가 되겠고요. 요거는 심볼 쓸 때는 그 소문자 s를 씁니다. 그 다음 thermodynamic temperature 열역학적 온도는 실제로는 SI 유닛에서는 이제 켈빈 해가지고 K 대문자를 쓰게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섭씨 0도는 그 켈빈으로 나타나면 273.15 켈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온도 한 22도가 적당한 온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켈빈으로 나타나면 295 켈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SI 단위계의 length, mass, time, thermodynamic temperature가 되겠고요. 그리고 electric current는 이제 암페어, 전류는 암페어로 쓰고 대문자 A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20V에 1.25 암페어가 흐르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와트로 나타내게 되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150와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mount of substance 어떤 물질의 amount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MOL이 뭐를 쓰고 심볼로는 MOL 소문자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기 나온 우레니움 238 요거는 뭐냐 하면 아톰 원자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뭐 골드, 실버, 카퍼, 칼슘, 알루미늄, 카본, 헬륨 그리고 하이드로겐이 있는데 요거는 lightest atom에서 제일 가벼운 원자가 바로 이게 됩니다. 그 다음 luminous intensity 광도입니다. 광도는 캔델라라는 걸 쓰고요. CD라고 표현하는데 요 1칸델라는 뭐냐면 대강 초의 그 하나의 그 밝기를 나타낼 때 이 CD, 1CD라고 하고 여기 보면 칸델라라는 것이 잠깐 캔들에서 온 초의 그 우리 영어죠. 그 표현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기억해서 어디 답지에 외워서 써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좀 더 뛰어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유닛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위들에 대해서 감각을 통하여 뭐 공학 계산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자동차 우리 바디의 그 두께, 철판 두께를 어떤 공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계산을 했더니 한 1m 정도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철판의 두께가 1m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 뭔가가 단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설명한 기본 그 펀더멘탈 디멘전에 대해서 SI 기본 단위계가 있어요. 요거는 2019년도에 그 재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9년도 이전에 쓰던 정의하고 2019년도 기준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19년도 이전에는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날아간 거리, 킬로그램은 여기 원기라고 해가지고요. 국제표준 킬로그램 프로토타입 질량이 있었어요. 이게 원추같이 생긴 그게 있었는데 그게 아주 안정적인 물질이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아주 조그만 질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2019년도에 새로운
그 물리 상수를 이용해서 재정의를 했습니다. 세컨드는 촌데요. 요것도 어떤 기저 상태의 세슘 1332가 에너지 준위 레벨에서 두 단계만큼 해당하는 어떤 이미션 방사를 이 주기 동안 하는 기간을 우리가 1세컨드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암페어는요, 이 전류의 양인데 여기 설명된 것처럼 아주 작은 원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 무한대 길이의 두 평행한 도체가 진공에서 1m 떨어져 있을 때 이 전류 사이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밀어주는 힘, 그 전자기력이 생기는데요. 그게 단위 길이 미터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의 힘이 작용되도록 해주는 어떤 전류의 양이 있는데 그거를 1암페어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에 새로 재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켈빈은요, 물의 트리플 포인트 해서 요게 실제로는 이제 0.01도 정도 되는 그 온도인데 요거에 273.16분의 1을 가지고 1켈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섭씨를 알고 있으면 섭씨에다가 273.15를 더해주면 그게 켈빈 값이 됩니다. 몰은 물질의 입자수를 나타내는 SI 기본 단위가 되는데요. 요거는 2019년도에 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정의로 여러분들 설명을 하겠습니다. 칸델라는 그 빛의 광도를 나타내는데 어떤 방향에서 5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허르츠의 주파수를 가지는 단색광의 빛의 광도를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이전의 내용이 되겠고 2019년도 기준, 이게 최신 기준입니다. 이걸로 SI 기본 단위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터 길이 단위의 SI 단위고요. 1m는 빛이 진공에서 이 짧은 시간초 동안 진행한 그 길이를 우리가 1m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킬로그램은요, 이건 질량의 단위고 kg라고 쓰고요. 자, 요거는 이제 2019년도에 새로운 그 물리 상수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1kg은 플랑크 상수 h가 정확히 여기 나오는 수치의 줄 세컨드 값이 되도록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1kg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더 세컨드는요, 시간의 단위입니다. s라고 쓰고 1초는 온도가 0K, 0K는 절대 온도 제로죠. 세슘 133 원자의 바닥 상태, 기저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 사이에 전위에 대응되는 복사선의 이렇게 큰 주기 동안의 지속 시간을 1초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암페어는요, 전류 단위입니다. 1암페어는 1초 동안, 자, 여기 나오는 숫자 만큼의 기본 전하 E가 흐를 때의 그 크기를 바로 1암페어라고 다시 2019년도에 재정의를 했고요. 켈빈은 연력학적 온도입니다. 1켈빈은 볼츠만 상수가 이 값이 되도록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1켈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설명한 것 같이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하게 되면 그게 절대 온도 켈빈이 됩니다. 몰, 물질의 입자 수를 나타내는 SI 단위입니다. 그래서 1몰이라고 하면 단위 물질의 양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1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칸델라는 앞에서 정의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광도고요. 1칸델라는 특정한 진동수를 가지는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스테라디안당 168분의 1와트일 때 이 방향에 대한 광도, 빛의 밝기를 1칸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면 되겠고요. 이거를 다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해둬야죠. SI 기본 단위에서 쓰는 SI 접도가 있어요. 일단 보면 여기 나오는 이제 SI 접도 우리가 공학적으로도 많이 쓰게 됩니다. 일단 10배가 되는 걸 가지고 이제 데카라고 이렇게 하고 DA라고 씁니다. 이거는 잘 쓰지 않고 100배가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헥토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10의 3승, 6승, 9승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10의 3승을 가지고 킬로 해가지고 스몰 K, 소문자 K라고 하고 10의 6승 이거는 메가죠. 그래서 대문자 M을 쓰고 10의 9승은 기가 해가지고 G 해서 대문자 G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하드디스크 보면 테라바이트까지 나오기 때문에 테라는 10의 12승입니다. 그 대문자 T를 쓰고 그 다음에 펩타 이렇게 있는데 이 위로는 이러한 것들이 쓰는데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죠. 테라 정도까지 쓰고 이제 작은 것으로 숫자를 내려가 보면 여기 보면 대시라고 하는 거는 10분의 1에 해당되는 거고요. D를 쓰고요. 센티미터 쓰죠. 센티미터는 미터의 100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C라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여기 M이라고 쓰는 밀리가 있는데요. 이건 10의 마이너스 3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C,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것들은 많이 쓰는 거에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크로 나오는 이 마이크로가 있습니다.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나노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피코라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의미하고 펨토 요거는 뭐 이 레이저의 어떤 아주 단파장 그 나타낼 때 이게 펨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10의 마이너스 15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I에서 쓰는 이 접두어 심볼들은 기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서 공학에 필요한 단위들이 앞에서 말했던 단위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드라이브도 해가지고 어디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유도되는 그러한 단위를 우리가 공학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지컬 퀀티티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7가지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거기에서 이제 유도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곱하거나 나누기가 되어서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보면 acceleration 이건 가속도죠. 이거는 시간 제곱분의 미터 거리 단위가 되는 거고 앵글은 우리가 이제 디그리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라디안을 씁니다. 라디안은 이 각도를 나타내는 거를 무차원 길이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라디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ngular acceleration 각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각도 라디안 per 세컨드 제곱이 되고요. angular velocity는 라디안 per 세컨드 이렇게 되고 에어리아는 길이의 제곱이죠. 미터 제곱. density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미터 삼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에너지랑 그 다음에 워크 그리고 hit이랑 다 에너지 물리량입니다. 요거는 줄이라는 걸 써요. 줄은 대문자 J를 씁니다. 요거는 뉴턴 메타 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요게 뉴턴이거든요. 거기다가 m이 곱해졌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orce 뉴턴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frequency는 이게 주파수예요. hertz라는 걸 쓰고 대문자 h에다가 g를 씁니다. 이거는 다른 단위기를 쓰면은 s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impulse 충격량 그 다음에 moment or torque 모멘트 토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에너지하고 단위는 같아요. 힘 곱하기 그 길이 단위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모멘트를 나타내는 건지 토크를 나타내는 건지 또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건지를 그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파워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파워가 큰 게 단위 시간당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 프레셔는 힘 나누기 면적이에요. 면적분의 힘이 되고 여기에 프레셔 압력은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하게 될 응력과 같은 단위계 파스칼을 쓰게 됩니다. 벨로시티 길이 나누기 시간 볼륨은 미터의 3승 그 다음에 electrical 그 피직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electric charge는 예, 전하량인데 우리가 쿨롬을 씁니다. 쿨롬을 쓰고요. 대문자 C를 씁니다. 이건 암페어 곱하기 시간이에요. electrical potential 볼티지를 쓰고 대문자 V를 쓰고요. electric resistance 이거 ohm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메가 기호로 쓰고요. electric conductance Siemens 대문자 S를 씁니다. 그 다음에 electric capacitance 파라데에서 대문자 F를 쓰고 magnetic flux density 그죠? 요거는 테슬라 대문자 T를 씁니다. 그 다음에 magnetic flux는 웨버 해가지고 WB를 쓰고 inductance 헨리 H 대문자 쓰고요. observed dose of radiation 하는 거는 요거는 그레이해서 GY라는 거 씁니다. 아마 생소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각각의 내용에서 배울 때 이런 것들이 유도된다는 것을 알고 그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계 Systems of Unit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의 단위가 있어요. 영국 중력 단위계, US Customary Unit 이런 게 있던데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유도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중력 단위계에서는 길이 단위를 피트를 씁니다. 참고로 1피트는 0.3m 정도가 되고요. 시간은 초를 쓰고요. 힘의 단위는 파운드를 씁니다. 파운드. 여기 파운드가 질량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힘의 단위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1파운드 여기 힘의 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1파운드 힘은 어떻게 되냐면 4.4N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중력 단위계에서는 질량을 슬러그라는 걸 씁니다. 슬러그. 슬러그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뉴턴 제2법칙으로 유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질량에다가 1파운드 힘을 가했을 때 1피트 퍼 세크 제곱의 그 가속도가 유발되는 그 질량을 1슬러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는 화씨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데 유럽에서 이 영국 여기에서는 우리가 파렌하이트에서 화씨를 쓰고 여기에 해당되는 절대 온도가 랭킨입니다.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 R 이렇게 단위를 씁니다. US Customary Unit 미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US Customary Unit을 사용하고요. 길이 단위는 영국 중력 단위와 같은 피트를 쓰고 시간은 초를 쓰고요. 힘 단위는 파운드 힘을 쓰는데 이때 LB가 파운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밑에 그 여기 첨자로 F라고 쓰면 여기 force를 의미해서 여기 파운드가 힘의 단위 파운드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LBM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파운드긴 한데 이거는 질량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파운드 F는요 1파운드 매스의 그 무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무게를 잴 때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위도 45도의 해수면에서의 그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그때 중력 가속도가 피트로 나타내면 32.2 피트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질량 단위는요 파운드 질량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량으로 1파운드 하면 0.45kg 됩니다. 여러분 볼링장 가면 볼링공은 다 파운드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게 10파운드 정도 되면 약 한 4.5kg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위에서 나왔던 1슬러그는 요거를 파운드로 나타내면 32.2 파운드 질량이 됩니다. 온도 단위는 화씨와 랭킨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SI 단위계들을 한번 서머리 해봅시다. 요즘은 쓰지 않는데 예전에 필름 카메라 썼을 때 그때 나오는 필름의 크기가 약 35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medication dose such as pills 우리 알약에 들어있는 질량들을 보면 100mg, 250mg, 500mg 이렇게 됐고요. 스포츠에서 수영이라든지 달리기 같은 거면 100m 뭐 저병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100m 달리기도 100m, 200m, 400m, 5000m 이런 거 쓰고요. 오토모빌 엔진 커패시티 2.2리터 그죠? 2200cc 정도 되고 뭐 3800cc 요거를 리터로 나타내죠. 그다음에 라이트 벌브 하면은 전구인데 뭐 60W짜리, 100W짜리, 150W짜리. 그리고 electric consumption, 소비 전력. 여러분들 집에서 썼을 때 얼마나 전력을 썼느냐 이걸 할 때 킬로와트 아워를 씁니다. 그죠? 킬로와트 아워. 그러니까 여기 나온 킬로와트를 몇 시간 사용했냐 그런 뜻이 됩니다. Radio Broadcasting Signal Frequency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뭐 FM하고 AM이 있는데 FM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십 대에서 그 100 정도 되는 메가헤르츠 그런 단계를 쓰고요. AM은 좀 낮은 주파수대를 씁니다. 그 폴리스 파이어 요거는 이제 경찰이라 소방관이 쓰는 무전에서의 주파수대입니다. 우리가 쓰는 라디오 주파수보다 좀 더 높은 걸 쓰고요. 그다음 GPS에서 쓰고 있는 이 그 단위를 보면 주파수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파수대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5G의 주파수대 이런 것들도 그 주파수대 어떤 영역을 쓰느냐가 어떤 통화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주파수대를 선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얼마 전에도 이 우리나라에서 이 통신에 쓰는 그 주파수대를 놓고 그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회사에 줄 건가 이 관련해 가지고 그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걸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SI 단위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앞으로 많이
다른 것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단위 계와 한산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SI 단위가 있었고 영국 단위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단위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컨버전 팩터라는 게 미터로 주어진 경우에 이거를 피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1피트는 0.3048m다. 요거 반대로 쓰면은 1m는 3.28피트다. 이렇게 되는데 요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은 테이블에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요 수치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을 정확하게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매스 킬로그램을 슬러그로 바꾸거나 또는 파운드 매스로 바꾸거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1kg은 2.2 파운드 매스다. 1 파운드 매스는 0.45kg이다. 슬러그는 1슬러그는 32.2 파운드 매스다. 이렇게 요 관계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쪽 부분에 있는 열에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들이 자유롭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1뉴턴은 파운드 포스로 나타내면 얼마냐? 그죠? 1파운드 포스는 뉴턴으로 하면 얼마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능해야 되고요. 템퍼러처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섭씨로 줬을 때 이걸 절대온도 켈빈으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273.15를 더해주면 되고요. 또는 파렌하이트 화씨로 돼 있을 때 랭킨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459.67을 더해주면 되고요. 자, 요거 두 개는 그냥 간단한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지금 바깥 온도가 뭐 40 파렌하이트다, 화씨 40도다 그러면 그게 섭씨로 얼마 정도 되는지 느껴지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섭씨와 화씨의 관계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섭씨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물이 어는 게 0도라고 세팅을 했고 물이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해서 그 0과 100 사이를 나눠서 정의가 된 그런 시스템이 됐고 유닛이 됐고 이 화씨는 물이 얼 때 32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이 얼 때 32라고 했고 물이 끓을 때 보일링 포인트가 212 화씨 온도로 212도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여기 나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 일과 에너지는 동일한 유닛을 쓰게 되는데 1줄은 1뉴턴 메타입니다. 자, 그래서 1줄은 여기 보면 피트하고 파운드 포스로 나타내면 이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BTU라는 걸 단위를 쓰기도 하는데 1BTU는 여기 나오는 이 단계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예요. 이걸 나타내는데 이걸 와트를 씁니다. 와트.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 끓이는 포트 같은 데 보면 그게 몇 와트짜리다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전구도 나오고요. 와트는 자 그냥 여기서 나오는 와트를 쓰고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보면 자 이 엔진의 뭐 마력이 얼마력이다. 몇 마력이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홀스 파워에서 HP입니다. 그래서 1 홀스 파워는 약 0.7kW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알아두면 그 광고 같은 거 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단위 계와 한산 계수 요것들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자유자재로 단위계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단위 한산에 대해서 여기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스 폴라 랜더 미션 오버뷰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 나사에서 진행했던 여기 제목처럼 화성에서 이 기후를 측정하는 그죠? 그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됐었는데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사에서 이 마스 클라이밋 오비터라는 우주선을 우리가 착륙 도중에 이걸 유실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분석했더니 여기 나사에서 이제 두 그룹의 엔지니어들이 요것들을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었는데요. 콜로라도에 있는 우주선 팀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그 임무 수행 팀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서로 다른 길이 단위기를 쓰고 있었어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SI 단위기를 썼고 하나는
또 여기 나온 US customary 이런 걸 써가지고 피트하고 미터의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이 우주선을 적당한 화성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에 대한 그 단위계의 그 미스매치로 인해서 이게 유실되는 그러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나사와 같은 엄청난 그러한 그 첨단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도 이처럼 단위 하나를 잘못 쓰므로 해서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결국 실패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처음 공학이라는 것들을 배우는 1학년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단위계에 대해서 확실한 명확한 개념을 잡고 그 단위계들을 환산하는 그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단위 환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 교육을 처음 받는 단계에서 한 단위계에서 다른 단위계로 정보를 올바르게 환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한 모든 계산 단계에서 정확한 단위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계에 어떤 물리량들에 대해서 어떤 단위계를 썼는지를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계산 과정에서 맞는 적절한 단위를 표시를 하고 최종 답에도 반드시 그 나오는 수치에 해당되는 단위계가 무엇인지 표시를 해주는 습관들을 꼭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차원과 단위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 예제를 통해서 단위 환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